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번째 평양 방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사이에 빅딜의 서막이 열릴 것인지 주목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됐는지도 관심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네. 당일치기 방북이어서 시간은 예전 방북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짧았지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날짜는 딱 하루였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은 그동안 세 차례, 두 차례죠. 두 차례 만남보다는 훨씬 더 길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3시간 30분 동안 만남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 오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화원 영빈관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을 해서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오늘은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네. 매우 좋은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승인하고 또 직접 만나겠다는 그 의지를 명확하게 사전에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충분한 그 두 사람 간의 대화 또 사전에 많은 부분 조율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좋은 날이다는 이야기는 결국 접점을 양국이 좀 찾았다.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 또 종전선언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상당 부분의 의견의 일치가 나왔다. 네. 그렇게 우리가 우선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폼페이오 네. 장관과 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북미 회담과 관련해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같은 네. 말을 했다고 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또 일정 등에 관심을 모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들이 모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가 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 지금 관심 사안인데요. 지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본다면 11월 6일 개최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6일 이전 개최 가능성 말이죠. 그렇습니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만약에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선물 보따리가 네.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11월 6일 이전에 개최하면서 중간선거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실무적인 접촉을 지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무적인 접촉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판단에는 지금 회담 장소도 대체로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의 지금 중국 방문도 지금 오늘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를 직접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하는 형식을 거치면서 그런 이후에 아마 그 발표가 된다면 그때쯤 장소와 시간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고무적인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날 장소는 어디가 유력할까요? 판문점 얘기도 나오고 제3국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선 보도에 따르면 북측 관계자들은 평양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마 북한 쪽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은 평양 순환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는 그 장면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그런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까지 갈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아마 워싱턴일 겁니다만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북한의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중국 비행기를 활용한 것도 꽤 부담을 안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판문점이 종전선을 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판문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유럽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판문점, 평양, 워싱턴 네. 이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네네. 사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했다. 네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언론사들만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었습니다. 왜 전문가들 초청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문가 초청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꺼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영구 폐쇄, 그것은 결국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영구 폐쇄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찰단이 지금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최초로 풍계리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사찰단의 방문이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한 또 판단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단 방문 네. 상당히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앞두고 얘기가 됐었던 빅딜은 네. 영변 핵시설 폐기 그리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미국의 상응 조치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이 보다 중요하게 논의가 됐을 겁니다. 풍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폭파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고 폐쇄가 이미 된 장소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동창리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영변 핵시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HEU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까지도 있는 곳입니다. 한 300여 곳의 핵 시설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콤플렉스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구 폐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북한이 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북한 쪽에 그것을 내놓고 이것에 아마 큰 틀에서의 합의가 저는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네. 또 북한은 거기에 만약에 미국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플러스 알파 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된 일부 조치를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분위기는 북한도 반발짝 뒤로 물러서거나 또는 양보를 하고 미국도 100% 자기 고집만 하지 않는 그런 접점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북미가 기울이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흐름 자체를 만들어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그 흐름을 만들어냈다. 또 그것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꽤 많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 가운데 플러스 알파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대북 제재 완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발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대북 제재 완화 문제랄지 또는 상주 연락 대표 여부 설치 문제랄지 인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 보수 여론이 여전히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중간 선거 이전에 제재 완화를 꺼냈을 경우에 역풍을 미국 내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미 간의 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논의를 해내고 그것의 어떤 실질적인 진행은 아무래도 11월 6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으로 가서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네. 중국이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역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관련돼서 중국이 어느 수준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종전선언 부분은 중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북미 중심으로 가고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한다. 이런 공감대가 북미 미중 간에 좀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번에 평양 방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비핵화 평화체제 또 지금 당장 비핵화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받아내는 그런 방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현재 무역 갈등 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미중 간에는 보다 큰 문제들에서 부딪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의 입장들을 조금씩 좁혀간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